JB타임즈. 네, 더 막내 작가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막갑니다. 현님이 인사를 전해주셨는데 네. 정말 푹푹 찌는 주말이었어요. 하트. 네. 김종배님 재충전은 하셨나요? 아, 정말 덥더라고요, 주말에. 그러니까요. 토요일에 이제 그러니까 잠깐 거리에 나섰는데 몸이 타는 듯한 느낌. 참, 어제는 그래도 토요일에 비하면 조금은 낫던데 네. 우리 애청자 여러분 정말로 건강 관리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덥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올림픽이 열리고 있는 도쿄도 사상 최악의 더위라고 선수들이 경기 시간 좀 늦춰달라고 조코비치도 그렇게 네, 요구를 요청을 하고 있다고 했던데요. 하는데 더위에 정말 몸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에이스타임부터 가볼까요? 코리아 파이팅! 올림픽 이야기입니까? 네. 대한민국 대표팀이 올림픽 첫 메달을 안겨준 선수죠. 양국의 김재덕 선수의 파이팅을 좀 따라해 봤는데요. 제이비도 어떻게 주말 동안 올림픽 경기 좀 보셨어요? 어제 축구도 보고. 어허. 예. 아, 내 골. 어제 무더위를 그나마 이 축구 경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은 시킬 수 있었다. 있었는데 두 번째 골 3쿠션 골 보셨습니까? 네? 3쿠션 골이라고 어제 두 번째 골이. 그렇군요. 저는 네. 방송 준비하느라고 축구를 네. 못 봤네요. 네. 지난주 금요일날 허구현, 방수현 두 해설위원이 올림픽에 대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허구현 위원이 야구 말고 축구도 응원을 할 거다. 네. 축구가 잘 돼야 된다 이러면서 얘기를 하셨었는데 네. 응원 덕분인지 어제 대한민국 대표팀이 루마니아를 4대0으로 꺾고 기분 좋은 첫 승을 신고를 했습니다. 양궁은 메달 효자밭답게 혼성 금메달에 이어서 여자 단체전에서 무려 9연패 신화를 달성을 했고요. 9연패라는 게 말이 쉬워서 9연패지 이거 정말로 힘든 거예요. 33년. 올림픽 다른 종목에 혹시 이런 기록이 있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약간 양궁은 제가 조금 봤는데 정말 심장이 쫄깃하더라고요. 한 발 한 발 쏠 때마다. 네. 수영에서는 황선우 선수가 200m 자유형에서 한국 신기록을 세우면서 예선 1위로 통과를 했습니다. 네. 박태환을 넘어설 수 있을까 사람들 기대가 많은데요. 바로 오늘 가장 높은 시생대에 설 수 있을지 주목이 됩니다. 오늘 준결승이 있어요. 네. 그리고 이외에 많은 선수들이 또 땀을 흘리고 최선을 다해서 경기에 임했는데요. 모든 선수들에게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마 경기하면서 관중들의 함성, 응원 그리고 박수 소리가 정말 그리울 것 같아요. 근데 또 걱정이 태풍이 또 온대잖아요. 내일쯤에. 더위와 태풍에 도쿄에. 코로나에 정말 참. 아무튼 우리 선수들 파이팅하는 건 좋은데 정말로 건강 관리 잘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도대체 몇 중고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요. 먹는 거, 그다음에 더위, 여기다 이제 태풍까지 밀려오면 네. 그렇죠. 그러니까 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네. 아마 이렇게 조마조마하면서 보는 올림픽도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게요. 뉴스면에서 보게 될까 봐 겁이 나가지고 아무튼 대한민국 파이팅입니다. 네. 자, JB타임즈 오늘 주목할 뉴스도 챙겨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 오디오로 먼저 만나보기 전에 하실 말씀 있죠? 더불어민주당 경선 이야기를 좀 잠깐 하죠.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후보 간의 공방. 이게 지금 노무현 탄핵에 이어서 백제로까지 격화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주말에 정말 뜨거웠던 게 바로 이건데 이재명 후보가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했던 발언이 이제 공방거리가 됐던 거잖아요. 네. 자, 어떤 발언이었는지 일단 오디오로 듣고 나서 이야기를 해보죠. 그리고 제가 작년에 사실 그 이낙연 당대표님이 경기도에 오셨을 때 제가 진심으로 꼭 잘 준비하시고 가셔서 대선 이기시면 좋겠다 이 말씀드렸어요. 제가 그때 그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이 한반도 5,000년 역사에서 거의 백제, 호남 이쪽이 주체가 돼서 한반도 전체를 통합한 예가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단 한 번도. 김대중 대통령께서 처음으로 했는데 성공했는데 절반의 성공이었죠. 충청하고 손을 잡았잖아요. 근데 지금 그때 당시에 보니까 이낙연 대표는 전국에 매우 골고루 지지를 받고 이래서 이분이 나가서 이길 수 있겠다. 이긴다면 이건 역사다. 내가 이기는 것보다는 이분이 이기는 게 더 낫다. 이렇게 내가 실제 판단했습니다. 근데 진심이었는데 뭐 상대가 어떻게 받은지 난 모르겠어요. 그때 마음은 진짜 그랬으니까. 지역주의 조장 논란까지 불거지고 있는 이 발언을 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바로 그게 문제인데요. 이 지금 그 논란 내지 공방이 해석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텍스트, 풀 텍스트가 지금 공개가 되고 우리가 지금 듣지 않았습니까? 네. 자, 그런데도 공방이 꺼지지 않고 있잖아요. 왜?
다 어떤 그 제 마음대로 해석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팩트 싸움이 아니라 성량 싸움이 돼버린 거죠. 성량 싸움.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그렇다고 해서 이 공방이 제가 볼 때 지루하게 평행선을 달릴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 건의 판정자는 결국은 호남 민심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놓고 본다면 이 공방이 반영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이 공방의 국면이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 결과가 누구에게 유리할지는 뭐 모르겠지만 하나 확실한 건 그렇게 해서 공방의 국면과 공방의 형세가 조정이 된다고 해서 그게 끝은 아닐 거라는 겁니다. 그 결과가 누구에게든 한쪽으로 쏠리면 밀린 쪽에 가만히 있겠습니까? 대선의 핵심 거점을 잃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대응에 나설 것이라는 거죠. 그렇겠죠. 자, 민주당 안팎에서 이거 공방이 너무 심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나오던데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바로 이 공방이 불쏘시개 수준이 아니라 휘발유가 될 가능성이 있다. 휘발유. 예, 신사 협정을 맺는다고 해서 끝날 것 같지가 않다라는 거고요. 네. 그래서 많은 언론이 민주당이 지금 뒷걸음질하고 있다, 퇴행하고 있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계속 내달렸는데 이 건 같은 경우는 내달리는 과정에서 더 심해진 케이스거든요. 휘발유를 부어버린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의견을 주고 계신데요. 의견이 조금 분분합니다. 네. 해석의 영역인지라. 라디오 헤드님은 이재명이 큰 실수를 했습니다라고 해주셨고요. 착한 여성님은 여기에 지역주의가 어디 있나요? 해주셨고요. 5349님은 민주당 스스로 진흙탕 싸움 보기 싫어요. 라고 네. 보내주셨는데 일단 집안 싸움 좀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강우람님은 저도 고향이 호남인데 이렇게 지역주의라고 주장하고 몰아붙이니 지역주의가 안 없어집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나네요. 라는 의견 보내주셨고요. 네. 이순애님은 다 같은 국민들인데 정치인들이 갈라놓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지금 어떤 분은 그 뒷부분이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이재명 지사의 그 뒷부분이라는 게 확장성을 얘기를 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쉽게 같아요. 말하면 이제 이재명 후보는 이낙연 후보에게 덕담을 했던 건데 네. 덕담이라고는 맥락과 의도는 뭔가 보지 않고 왜 이걸 부각을 시키느냐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네. 이낙연 후보 쪽에서는 왜 이런 어떤 그 호남이 들으면 상당히 기분 나쁠 이야기를 굳이 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지금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특정한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느냐 안 했느냐라는 팩트 싸움이 아니라 이 말은 했어요. 그럼 이 말을 어떤 의미에서 했고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그렇죠. 더 정확히 말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에 갖고 지금 싸우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받아들일 것은 지 맘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해석 싸움이 돼버리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요. 말은 사실 듣는 사람도 또 중요한 거니까요. 그래서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전선도 확대가 됐어요. 정세균 후보는 가볍고 천박하며 부도덕까지 한 지역 이기주의 역사인식이다 라면서 이제 이재명 후보를 비판을 했고 예. 김두관 후보는 당선을 기원한 걸 호남 불가론으로 둔갑시켰다. 악마의 편집이라고 이재명 후보를 조준을 했는데 잠깐 제이비가 말씀하셨지만 28일에 신사협정 효과가 있을까요? 저번에도 분명히 말씀드렸죠. 효과 없을 거라고. 그렇죠. 그래도 한번 하긴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 격해지고 있는데. 브레이크를 그러니까 당 지도부 입장에서 그다음에 그 경선 관련 입장에서 어떻게든 브레이크를 걸고 좀 진정을 시키고 싶은 이건 당연한 접근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요. 문제는 그런다고 걸리느냐가 문제인 거고요. 정책 대결을 좀 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자, 제이비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어떤 네. 뉴스인가요? 이 국민의힘 소속 원외 인사 다수가 어제 윤석열 캠프에 합류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많은 언론들이 여기에 주목을 하던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것보다 더 눈여겨봤던 게 있습니다. 어떤 건가요? 윤석열 전 총장이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이 드루킹 사건을 거론을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직격했습니다. 김정숙 여사가 경인선을 간다. 경인선에 가자고 직접 말하는 자료 화면들이 남아있고 네. 고위공직인 총영사 자리가 실제로 흥정하듯 거래된 것이 드러난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 본인이 여론 조작을 지시하거나 관여했을 거라는 주장은 지극히 상식적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이어서 10가지 가운데 9가지 생각이 달라도 이런 선거 여론 조작의 뿌리를 뽑아 민주주의를 지켜내겠다는 한 가지 생각을 공유하는 모든 사람이 힘을 모아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더 의미심장한 뉴스는 바로 이거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봤습니다. 왜 이게 더 의미심장할까요?
자, 그가 말한 상식적 의문이 있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여론 조작을 지시하거나 관여했을 거라는 주장은 지극히 상식적이라는 발언. 네. 이거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저는 그 주목했던 게 바로 그 다음 주장. 한 가지 생각을 공유하는 모든 사람이 힘을 모아야 한다는 주장이 의미심장했기 때문인데요. 얼핏 들으면 자신의 브랜드를 더 높이기 위한 마케팅으로 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때 본인이 뜨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의 좋은 기억을 국민들 뇌리에서 다시 끌어내려는 의도로 읽기에 충분하죠. 그런 네. 면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국민의힘으로 한 발 더 다가가기 위해서 전선을 치는 차원에서 어제 SNS에 글을 올렸다. 이렇게 한발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보는데 네. 10가지 생각이 달라도 한 가지 생각을 공유하면 연대하자 이런 주장이잖아요. 네. 이어서 허익범 특검 활동 연장 또는 재개를 주장을 했어요. 이거는 일회성 주장에 그치지 않고 계속 이것을 정치 쟁점으로 끌고 가겠다라는 거고 정치 쟁점으로 끌고 가는 과정에서 10가지 차이가 있더라도 하나만 있다면 같이 가자. 연대 의사를 밝힌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런 국면을 만약에 만들어낸다면 국민의힘과의 관계가 어떻게 설정이 되겠습니까? 넓게 봐도 연대고 더 구체적으로 합류 가능성도 열어놓은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네. 특히나 이 메시지가 이준석 대표와 어제 그 치맥 회동이 있었죠. 만났죠. 만남 몇 시간 전에 나온 거라는 점도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 그래서 이제 만남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까를 계속 주목해서 봤는데 실제로 그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윤석열 전 총장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제가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지 결정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제가 결정할 때까지 시간을 좀 갖고 지켜봐 달라고 이준석 대표에게 말했다. 이렇게 이제 밝혔고요. 이준석 대표는 불확실성의 절반 이상은 제거됐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네. 자, 이 이야기를 종합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제한적으로 공개를 한 건지 아니면 이심전심이라고 간접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사인 교환만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국민의힘에 한 발 내지 두 발은 더 그러니까 다가갔다라고 보는 게 상식일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어제 이준석 대표가 만나고 나서 오늘 회동을 사자성어로 말하면 대동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가요? 그렇잖아요. 뭐냐면 이게 상당히 아주 이제 그 전형적인 레토릭인데요. 뭐냐면 사안이 엄중하고 이 엄중한 사안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작은 차이는 물리치고 함께 해야 됩니다. 아주 그 전형적인 레토릭인데 이 레토릭이라고 하는 것이 국민의힘과 본인의 어떤 밀착을 정당화하는 하나의 명분이 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에는 또 다른 요인이 하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사안이 정말로 엄중해서이냐 이 문제도 있겠지만 네. 제가 지난주 목요일에 청기누설에서도 잠깐 짚은 바가 있었는데요.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 이제 그 조사 기관은 다 달랐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여론조사 결과를 놓고 보면 공통점이 하나가 있었어요.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이 빠지는데 국민의힘 지지층에서의 지지율이 빠지는 것은 새 조사 모두 똑같았어요. 네. 숫자의 차이는 있겠지만 네. 그러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왜 조선가 그 지지율이 빠졌을까?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또 한 가지는 그때 당시 조사가 이루어진 시점에서 정말 국민의힘으로 들어간 거 맞아? 라고 하는 뉴스가 많이 나왔어요. 네. 이런 점까지도 윤석열 전 총장이 의식하고 행보를 놓은 게 아니냐. 이렇게 해석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죠. 촌철님들도 비슷한 해석을 주시네요. IM님 지지율이 떨어져서 전략을 바꾼 걸까요? 라고 해주셨고 정경수님은 비단주머니 곧 주겠네. 비단주머니가 필요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의견을 보내주셨고요. 네. 한편 그 드루킹 판결 관련해서 이제 대통령을 얘기를 한 거에 대해서 커피체리님은 너무 나갔네. 선을 넘었어. 라는 의견 보내주셨고요. 네. 7587님은 어머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보내주셨네요. 성렬님 맨날 SNS에만 글 올리지 마시고 우리 시선 집중에 나와서 한번 속 시원히 말해주시길. 저도 하고 싶은 말입니다. 그 요즘 댓글 보니까 왜 그 더마카 뻗치기 안 하냐라는 댓글이 계속 아 달리는. 제가요? 네. 아 캠프로 국민 캠프로 가야 되나요? 네. 아 근데 안철수 대표도 이 드루킹 사건에 대해서 몸통 수사해야 된다라면서 연일 목소리를 높이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언론에서는 윤 전 총장이랑 안철수 대표 이름을 따가지고 철석 연대 이런 말도 지어냈던데 사실 지금 국면에서 국민의당은 야권 대선판에서 조금 존재감이
조금 연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철석연대? 이게 국민의힘의 연대까지 이렇게 될까요? 철석연대는 모르겠지만 국민의힘과 국민의 당 간의 관계는 일정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만약에 안철수 대표가 정말로 대선에 나올 생각이 있다면 네. 대선에 나올 생각이 있다면 국민의힘과의 합당 문제가 풀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상태에서 이것도 또 하나의 명분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어찌 본다면 윤석열 전 총장의 레토릭과 크게 다를 바도 없다. 접근법이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진전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고요. 뉴스와 분석이 함께하는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겁니까? 서울시가 이 광화문 광장 재구조화 공사를 해야 한다면서 광화문 광장에 설치된 세월호 기억 공간을 철거하겠다. 이렇게 예고를 했었죠. 오늘이에요. 철거하겠다고 실행하겠다고 밝힌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네. 이에 앞서서 며칠째 서울시 공무원이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이 기업 공간에 찾아왔었는데 현장을 살피고 물품을 치운다는 명목이었지만 유족들이 막아서면서 대립을 했고요. 네. 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 구제를 신청했다는 소식도 있었어요. 네. 철거 중단과 시설의 재설치 방안을 권고해달라 이런 취지였는데 자, 오늘 어떻게 충돌이 좀 벌어질까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죠. 그리고 네. 충돌을 빚을 이유도 없어 보입니다. 그냥 가만히 보면 유족이 이거 계속 여기에 둬야 된다. 공사를 하건 말건 상관없이 이런 주장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철거 안 된다는 게 아니라 다른 곳으로 이전하거나 또는 공사 후에 다시 설치한다라는 약속을 해달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광화문 공장 재구조 사업이 공사가 필요하다 하면 빠지겠는데 그 다음을 약속해달라는 건데 서울시가 이걸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답을. 네. 그러니까 문제의 본질은 세월호 기억 공간을 바라보는 서울시 더 좁히면 오세훈 시장의 관점. 본질은 여기에 있다. 광화문 광장이든 아니면 광장 인근의 장소에서든 세월호 기억 공간을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 맞득지 않아 하기 때문에 결국은 약속을 안 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살짝 그 말씀에 공감이 되는 게 서울시의 대응을 좀 찾아보니까 기억 공간의 사진과 물품은 서울기록원에 임시 보관하고 네. 2024년 5월에 경기도 안산시 화랑공원에 완공되는 추모시설에 이전하자 이런 방안을 얘기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2024년까지는 그냥 놔두고 네. 다른 곳에 설치하지 말라 또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유족이 이걸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것도 대화가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네. 예, 마무리해야 되는데요. 지난주 금요일 날 정시윤 님이 더 막내 작가가 궁금해서 검색해봤는데 저처럼 궁금해하는 사람 많네요. 오죽했으면 지식인에 물어보는 사람도 있고 더 막내 작가 신비주의인가요? 네. 네, 신비주의 맞습니다. 아직도 제 얼굴을 어디서 봐야 하냐고 묻는 분들이 계셔서 다시 한번 고지해드리지만 제 얼굴은 보실 수 없습니다. 되게 유출 사고도 안 나나 몰라. 네, 안 나고 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더마카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